안녕하세요. 매매 잘 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겠다고 어제 미리 뽑아 놓으셨나요? 이슈에 대해서는 잘 분석해 놓으셨나요?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대응하겠다라는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나요? 우리가 영화를 촬영할 때 꼭 시나리오가 필요한 것처럼 주식 투자, 특히 단타를 할 때는 본인만의 시나리오가 꼭 있어야 돼요. 물론 세력들이 제 생각과 다르게 움직여서 손실을 볼 수도 있지만 시나리오대로 움직여주면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가 있죠. 제가 어제 한 종목을 짜놓은 시나리오인데요. 첫 번째, 아침에 갭이 10% 이상 뜨면 그냥 보내준다. 두 번째, 5에서 8% 정도 갭이 뜨면 마이너스 3% 구간에서 매수한다. 세 번째, 체결이 되고 상승하면 수익률 5%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 네 번째, 매수가 된 후 밑으로 빠지면 어제 종가에서 일단 손절한다. 다섯 번째, 종가를 지켜주면 다시 매수한다. 제가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항상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응 방법이죠. 그래도 늘 하던 거지만 시나리오를 미리 짜두고 준비하면 돌발 변수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매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면 마법 같은 행운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종목 매매 대응을 했는데요. 오늘은 두 종목 다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매매한 종목은 퀀타 매트릭스인데요. 이 회사의 대표인 서울대 권성훈 교수 연구팀이 바로 상용화가 가능한 차세대 암진단 지표를 개발했다는 소식에 금요일에 상한가에 갔죠. 그리고 이게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재료인지 분석을 해보고 세력들이 어떻게 활용할지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금요일날 거래대금은 140억으로 크지는 않았지만 분봉을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일단 한 번 더 상승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아침에 역시 8% 정도 갭이 뜨더라고요. 이러면 완전 땡큐죠. 저는 보통 6에서 8% 사이에 갭이 뜨는 걸 좋아해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르지만 10% 이상 뜨는 건 좀 부담스럽고 5% 이하로 뜨면 왠지 좀 불안하죠. 그리고 저는 보통 마이너스 3% 정도에서 1차 매수를 많이 하고 제가 매수한 후에 마이너스 5% 정도 내려가면 손절을 하기 때문에 이러면 전날 거의 종가 부분까지 오게 되니까 좀 약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아침에 8% 정도 갭을 띄우길래 마이너스 3% 정도 밑에 매수 대기를 걸어 놓을까 하다가 혹시 체결이 안 될까봐 마이너스 2% 정도 밑에 천주 매수 대기를 걸어 놓았는데 바로 치고 올라가길래 사실 좀 당황을 했어요. 전 어제 이 종목을 1순위로 뽑아놨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면 제가 오늘 설명할 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여기서 체결이 되길래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래서 수익률 5% 넘을 때 일단 50% 매도했는데 많이 흔들면서 시가까지 거의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매수가에 오면 바로 매도하려고 했는데 시가만 터치하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만들어진 고점에서 나머지 물량의 50%를 매도하고 나머지는 여유 있게 지켜보다가 21선을 깨고 시가까지 깨고 내려올 때 여기서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다시 시가 위로 올라오는 척 하다가 못 올라오니까 밑으로 쭉 흘러내려서 어제 거의 종가에서 마무리했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사더라도 이런 자리에서는 꼭 매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은 대성 하이텍 매매를 했는데요. 오늘 상장했고 주로 전기차 배터리 가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주로 엮이죠. 그리고 한 종목 더 상장을 했는데요. 소카였고요. 이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죠? 그런데 저는 소카보다는 대성 하이텍이 더 관심이 많아서 매매 대응을 했고요. 역시 소카는 오늘 마이너스 6.07%로 마감하면서 첫날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고요. 다시 대성 하이텍을 보시면 전 원래 신규 상장주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일 때까지 손을 잘 안 대는데 오늘 매매한 이유는 미국장이 안 좋아서 오늘 우리 시장도 별로일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신규 상장주에 돈이 몰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 대응을 했고요. 이 종목이 공모가가 9,000원인데 45% 정도 오른 13,000원에서 시작을 해서 좀 빠지면 매수하려고 했는데 바로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매매 내역을 보시면 오늘 상장한 종목을 일봉으로 보니까 되게 웃기네요. 오늘 거래대금은 2,100억 넘게 터졌고요. 다시 분봉으로 매매 내역을 보시면 신규 상장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3분봉이나 5분봉을 보면 안 되고 보통 30초봉이나 1분봉을 보고 해야 되는데 초봉엔 매매 내역이 표시가 안 되니까 1분봉으로 다시 매매 내역을 보시면 1분봉이니까 길죠. 한참 가에 나오네요. 아침에 바로 치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줄 때 여기서 500주만 매수를 했고요. 5% 수익 줄 때 50% 매도하고 다시 또 밑에서 사서 여기서 또 7% 이상 수익이 났는데 더 상승하지 못하고 밑으로 물량이 좀 나오길래 여기서 같이 매도 처리했어요. 신규 상장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없어서 감각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5일선을 깰 때 전량 매도 처리했어요. 결국 종가 12.31%로 마감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 나름 선방한 거죠. 그리고 신규 상장주는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매매 기법을 알려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보통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30초봉이나 1분봉을 보고 매매해야 된다는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 오늘 시장 특징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이 하나도 없고 풍원 정밀이 그나마 상한가까지 갔다가 굳히기에 실패했는데요. 주로 금속 판박 가공 기술을 이용한 디스플레이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하나증권이 국내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FMM, 파인 메탈 마스크 양산이 가능하며 이건 저희들이 쓰는 마스크 아닙니다. OLED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얇은 금속판이에요. 아무튼 이 FMM이 내년에 매출에 반영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종가 14.71%로 마감했죠. 이 종목은 올해 2월에 상장을 했는데 4월까지는 좀 인기가 있었다가 이후에 좀 흘러내려서 최근에 다시 들어올리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1,33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6.86% 갭을 띄웠다가 밑으로 2% 넘게 뺐다가 계속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했다가 위에서 횡보하다가 여기서 상한가를 찍었는데 밑으로 쭉 빠져서 종가 14.71%로 마감했죠. 앞으로 좀 더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미래생명 자원좀 보겠습니다. 식품과 사료 등을 생산하는 회사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인데요. 오늘 상승한 이유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잘 나왔기 때문이었어요. 주봉을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식량 대란이 나올 거라는 이유로 1월부터 급등해서 4월 말에 12,900원까지 갔다가 이후에 쭉 내려왔는데요. 다시 일봉을 보시면 1월부터 시작해서 3월까지 매달 이렇게 한 번씩 상한가를 가고 4월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쭉 내려왔죠. 이 종목을 보셔도 알겠지만 이렇게 1파동, 2파동, 3파동,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파동까지 나온 종목들은 꼭 이렇게 조정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데서 들어가시면 정말 위험하겠죠. 오늘 거래대금은 1,630억 넘게 터졌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부터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서 25.28%까지 갔다가 종가 16.69%로 마감했죠. 이 종목도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카나리아 바이오 좀 보겠습니다. 옛날 이름은 현대사료였는데 지금은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고 있죠. 오늘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환자 모집이 60%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면서 급등을 해서 22.52%까지 올랐다가 종가 13.32%로 마감했죠. 이 종목 일봉을 보시면 올해 무려 상한가를 여기서 7번, 또 여기서 1번, 그리고 주가가 너무 높아지니까 여기서 액면 분할을 하고
또 다시 상한가를 보냈었는데요. 이게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상승했을까요? 느닷없이 퀴즈로 물어볼게요. 1번 300%, 2번 500%, 3번 700%, 4번 900%. 몇 번일까요? 정답은 보기에 없고요.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1300% 오른 거예요. 여기에서 사서 여기까지 들고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몇 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있다면 여기서 1000만 원어치만 샀어도 1억 3천만 원. 여기서 만약 1억을 샀다면 13억이 된 거예요. 이건 뭐 로또 맞은 거와 다를 바가 없죠. 아무튼 최근에는 조금 흘러내리다가 오랜만에 살짝 돌려세웠는데요. 오늘 거래대금은 1840억 넘게 나왔고, 분봉을 보시면 아침에 살짝 갭을 띄웠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N자형 상승 패턴을 그리면서 22.52%까지 올랐다가 좀 내려와서 종가 13.22%로 마감했죠. 저는 오늘 매매 대응을 안 했고 제 친구가 했는데요. 10시 넘어서 여기 이평선들이 뭉쳐지는 휴게소 자리에서 매수해서 어제 매도 전략으로 알려드린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2번 이탈할 때 50% 매도하고, 나머지는 볼린저 상단을 다시 강하게 2번 이탈할 때 여기서 매도하고 10% 정도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실력이 많이 늘어서 계속 점심때 절 새로운 식당으로 데려가서 맛있는 걸 사줘서 제가 그러지 마라, 자꾸 호의를 베풀면 그게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한다고 했더니 제가 주식을 더 못 가르쳐 주겠다고 손절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별로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이렇게 좋은 재료를 밝히면 우린 또 장기 보유를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죠. 그 다음 우리 시장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좋지 않았죠. 특히 코스닥이 더 안 좋았는데요.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개파락해서 21선을 무너뜨리고 2462포인트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21선을 깨고 오늘 61선까지 무너뜨리면서 795포인트로 마감했죠. 이게 건강한 조정일지 하락의 신호탄일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친구는 주식을 배운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왜 잘하는지 아세요? 우선 머리도 좋고 제가 옆에서 바짝 붙어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니까 실력이 빨리 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앞으로 전업 투자자를 할 거니까 무엇보다 절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이 끝나고 종목 연구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숙제를 줘도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다음날 꼭 해가지고 와요. 절실함. 입으로만 내뱉는 절실함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절실함.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계신가요? 그게 있으신 분들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